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네요. 네,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관해 내용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이죠. CME의 CEO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그룹의 CEO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가격이 이를 증명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테리 더피, 이제 CME 그룹의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과 비교해 디지털 자산의 지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리스크 회피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언급을 하면서 2019년 말 가격이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장기간 7,000달러 부근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모양새였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2020년 1월 들어 비트코인은 9,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이는 비트코인을 리스크 회피 자산으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파생 상품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옵션 상품을 출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CME 그룹의 CEO 언급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특히 2019년 중반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바로 금입니다. 이 금과 신흥 디지털 골드로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화폐로서의 역할보다는 신흥 디지털 자산으로서 입지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토시는 알았을까요? 비트코인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이 정도 가격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해가 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10년 뒤 1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저렴하게 샀다라는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9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비트코인의 상업적 이용이 전년 대비 6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불에서의 상업 이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결제 영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페이에서 2019년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900억 원, 또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의 코인베이스 커머스도 수천 개의 소매점을 통하여서 1억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1,600억 상당 의 암호화폐 결제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결제 금액은 2018년부터 600%나 늘어난 수준에 상당한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는 2020년에도 새로운 상업 서비스의 제공을 생각하는 등 세계에서는 예상 이상으로 암호화폐가 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결제 보급의 배경으로는 소매점 측과 소비자 측의 특정 수요도 있는 것 같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매점에서는 이제 페이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정당하거나 상품을 받지 않았다는 클레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암호화폐 결제가 더 확실하고 실시간으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하는 반면에 네, 소비자 측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명세서 기록을 통해 구매한 상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결제에 있어서 기술의 혁신에서는 처리 속도 등 확장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기술,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죠. 네, 기업 폴드 사진이 없어서 이제 갤럭시 폴드라도 이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미국 결제 서비스 기업인 폴드의 CEO는 2019년 홀리데이 시즌에 처리한 결제 2,000건을 넘는 가운데 80%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스타벅스나 이제 아마존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를 통해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등의 대두 등으로 2020년 암호화폐 관련 결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세계의 이용 사례에 더욱 주목할 만하겠죠.
네,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스타트업과의 제휴로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2만 5천 곳 이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인 이제 대시의 사용량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높아져만 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2020년의 1월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지난 1월 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달이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반감기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7년 만에 최고의 1월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7년 만에 최고의 1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코인마켓캡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1월에 7,208달러로 시작해 9,395달러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30% 이상의 상승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1월에 비트코인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2013년 53.50% 상승 이후 오랜만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해를 돌아보면 비트코인의 1월 실적은 상승과 하락으로 동등하게 갈렸습니다. 2013년은 통화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2015년은 한 달 만에 32% 그리고 2018년에는 29%의 하락을 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격이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네, 앞서 비트코인의 많은 기사들은 미국이 이란의 최고 장성 중 한 명이죠. 솔레이마니의 사살이 12월 17일 기록한 6,579달러에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공격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유가와 함께 가격이 7,339달러까지 치솟았죠. 네, 지정학적 사건과의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덜 예측 및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마틴 그리스펀과 이제 궁극 글로벌 캐피탈의 매튜 그레이엄을 포함한 몇몇 업계 지도자들은 이란인들이 정치적 환경이 가열되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믿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문제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 또한 확산됨에 따라서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증시가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흘러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CBDC인데요. 중국의 DCEP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또한 19년 말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출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네,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언급도 나왔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절반이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 연구 전담 조직인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연구팀은 이론적인 연구를 넘어서 디지털 화폐 구현에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인데요. 네, 이를 위해 연구팀 절반은 IT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 기술반을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팀 조직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연구팀 운영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고 이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4일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의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발족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화폐 연구팀 규모가 지금 7명이라고 합니다. 경제나 법, IT, 디지털 화폐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이 중 IT 전문가가 이제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네, 신설된 디지털 화폐 연구팀은 기존 디지털 혁신 운영반의 연구와 활동 결과를 이어받지만 조직 규모를 키우고 CBDC 분야에만 집중을 해 이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CBDC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법정 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일반 화폐와는 다르죠. 네, 한국은행은 기술반을 통해 이제 디지털 화폐를 실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기술반 연구를 발전시켜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경식 금융결제국 국장은 이제 기술반 구성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연구만 하려면 별도 전담 조직을 꾸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암호학, 정보보호, 블록체인, 단말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 연구가 동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는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네, 지난해 한 해는 충원 공고를 낸 박사급 인력도 채용을 포함해 향후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계속적으로 충원 규모를 확대한다 계획입니다. 네, 과연 한국의 CBDC 개발이 대한민국 암호화폐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나스닥 상장 송금 업체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사가 나스닥 상장 송금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송금 업체, 송금 서비스 업체 인터맥스와 협력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향후 인터맥스는 리플의 지불 네트워크 리플렛을 이용해 미국, 멕시코 간 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터맥스가 이제 리플렛에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인터맥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송금 업체 중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연간 3천만 건 이상의 결제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터맥스의 경우는 중요 통화를 처리하고 자금 조달 시점과 정산 요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더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은 이제 날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벡트의 모기업이 이제 이베이에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와 뉴욕 증권거래소의 소유주인 ICE 그룹이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디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베이의 가치가 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앞서도 ICE는 이베이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수 제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미지수라는 게 미디어의 관측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ICE가 관심 있는 것은 이베이가 매각을 원하는 일부 사업 부분이 아닌 핵심 비즈니스 시장이다. 핵심 시장 비즈니스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 벡트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빗썸과 고려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교육 등 협력을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빗썸이 고려대학교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3일 빗썸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와 산학 협력 업무 협약 MOU죠.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기술 개발, 교육 등 부분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역량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관해서 이제 빗썸 관계자의 경우는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 부분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 선물은 이제 최대 50배로 G캐시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4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 거래상은 데시 USDT이고 이제 최대 레버리지는 일반 알트코인의 75배와는 달리 50배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선물은 현재 14개의 종목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이오스, 라이트코인, 트론, 뭐 이더리움 클래식, 링크, 스텔라, 에이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 이렇게 14개의 종목을 거래하고 있네요. 네, 미국의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총 32개 중에 23개 종목이 상승하며 8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 언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8% 하락하며 1,080만원대, 이더리움이 0.41% 하락하면서 22만 4천원대, 리플 XRP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6.37% 상승하면서 32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은 64.7%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인 것은 변치 않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